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Speak myself! 안녕하세요. 저는 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모든 여자의 마음을 정복한 김달랑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 동두천 미 이사단이 키워낸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스탄에서 유학하고 온 비디오 아티스트 김춘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국 Speak Myself라는 주제로 다 모였잖아요. 각자의 분야에서 얘기를 해서 성공하신 분들 다 같이 초청해서 모셨는데 저희에게는 공통된 스토리가 하나 있죠. That's right. 힘들었던 그 과거, 그 과거를 딛고 이제 성공해서 지금 이제 우리의 꿈과 희망, 소망을 얻어낸 그 자리까지 저희가 오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께 가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좀 막 뚱뚱하고 안경 끼고 막 인기 없어가지고 아 여자는 절대 못 꼬시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초반에 책을 하나 읽게 됐어요. 픽업 아티스트라는 거에 대한 책이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여자 꼬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키를 작은 너도 할 수 있다. 너의 진면목은 진정 아름답다. 약간 이런 대목에 반해가지고 아 나도 픽업 아티스트가 돼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단련하면서부터 아 나도 점점 인기가 있을 수 있게 됐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20대부터 뭐 60대까지 모든 여자는 다 섭렵해 본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제 여자에 대해서는 이제 통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다 Speak Myself의 힘이죠. 구독자 수도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한 1250만 명 정도. 또 DM도 수시로 오고 인스타도 한 지금 100만 명 정도 팔로우 되거든요. 인스타는. 틱톡도 하고 있고. 틱톡 이거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틱톡 이거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틱톡도 꾸준히 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좀 여자에 치이는 상태? 그런 상태까지 왔는데 어쨌든 뭐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뤄냈고. 저는 동두천에서 자고 날아서 제가 사실 어릴 때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어릴 때 좀 제가 왕따도 당하고 뭐 맞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방에 혼자 해서 이제 웅크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을 때가 많았는데 제가 그때 어떤 음악을 듣게 됐어요. 그 옆에 저희 미군 부대가 집 옆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수가 공연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노래를 듣는 순간 뭔가 마음속에 전율이 올라오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저의 스토리를 담아서 가사를 좀 써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저의 얘기를 저의 노래로 전달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가수가 됐습니다. 저는 뭐 한 2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2살이요? 제가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2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마치 피카소가 살아 돌아온 줄 알고 저는 그래서 그냥 그냥 심심할 때 끄적이고 하던 것들 인스타에 좀 올렸더니 팔로워가 많이 늘더라고요. 이렇게 옷 입는 것들 올리고 하니까 뭐 그냥 인플루언서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버핏 있잖아요. 사실 제가 만드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럼 좀 지겨워서 약간 또 핏한 거 입고 다니시네요. 이제는 이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요거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데 뭐 미니멀리즘이니 뭐 오버핏이니 이런 거는 제가 10년 전에 입던 방식이고 이제는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한 124가닥 정도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지나치면 좀 오버스러워 보이고 이게 딱 적정한 비주얼을 갖추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방도 제가 괜히 맨 게 아닙니다. 이게 딱 15도로 맸을 때 사람이 훨씬 더 슬림해 보이고 아름답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비법들 제가 하나씩 조금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좀 음악적 영감이 좀 고갈된 것 같아서 제주도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이렇게 저 혼자만의 재충전을 하고 어떤 음악적 인스피레이션을 얻고 싶어서 제가 제주도를 좀 내려갔었어요. 내려가서 이제 저는 좀 잊혀지고 싶었는데 저희 그 팬분들이 너무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집 앞으로 제가 그렇게 찾아오진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분명히 잊혀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좀 이렇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희 제주도 하우스 쪽으로는 좀 이렇게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생도 있으니까요. 인기가 단순히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사람 지치게 만들고 뭐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인기인의 숙명 같은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저희처럼 인기 있어지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거니까 제가 좀 간단한 팁 하나만 좀 드리면 일단 늘 누군가 날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늘 약간 45도 각도로 해서 먹고 담배를 필 때도 25도 정도로 하늘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항상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품고 사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중심이고 사실은 이게 다 약간 NPC?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스토리로 만든 명작들을 지금 삶으로 펼쳐내고 있는 거죠. 사실 저도 그 공감하는 게 제가 어제 동두천 마을회관에서 그 연설했을 때도 학생들한테 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네 이야기를 해 이거였거든요. 누구나 주인공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근님처럼 내추럴 본 약간 인기인의 그게 아닌 다음에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모방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뭐 다양한 뭐 기법들로 하면 모델링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모델링의 핵심 기법이 뭐냐? 사실 자잘한 걸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그냥 자기가 대단하다 지르는 거예요. 나 전문가다. 심리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나 심리 전문가다 지르세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부응하는 말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심에 찔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결국은 내가 좋은 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와우. 다른 박사님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면 사실은 그 진리를 전달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게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개그맨 동료도 법을 전공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헌법 강의를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어떤 이렇게 틀에 박힌 전문 변호사들보다 굉장히 통찰력이 더 있어 보이고 사실 저는 웬만한 검사분들보다 그분이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아까 이렇게 뭐 그 이제 인기 있는 팁으로 모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모방은 뭐 창조의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한 거고 여기서 살짝만 저희가 좀 팁을 드리자면은 모방에다가 살짝 한 꼭지 정도 좀 제 새로운 얘기를 좀 섞어 주시면은 좋습니다. 이게 그냥 완전히 창조하는 건 원래 없어요. 원래 남들 거 다 뺏기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너무 똑같으면 이게 이상하니까 살짝 조금 한 꼭지 정도 말을 다르게 하면은 이제 그게 저의 이제 오리지널리티가 되는 거죠. 저도 사실 그 작곡을 할 때 영향을 좀 받는 분들이 있어요. 표절은 아니고 레퍼런스라고 하는 건데 제가 혹시 여기 방송 보시고 계시는 저기 작곡 꿈나무들을 위해서 작곡하는 저희 팁을 하나 좀 공개를 좀 해도 될까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하실 때 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레퍼런스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지금 노래를 하나 즉석에서 작곡을 해보겠습니다. 비틀즈의 Yesterday라는 노래 아시나요? 알죠. 네. 제가 그거에 좀 영향을 받아서 작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제주도 여행 갔다 여행 갔다 여행 갔다 여행 갔다 이게 제가 일부만 작곡을 해봤는데 와우. 대단하신데요? 제 영감을 받아서 지금 작곡을 즉석에서 해봤어요. 와우, 너무 좋은데요 노래? 예, 쉽습니다 작곡이라는 게 사실. 저는 비틀즈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지금 저의 어떤 경험을 얹은 거죠. 노래 이것이 하나의 어떤 수송으로 이제 탄생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전문가가 하나 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심리 마음 전문가가 되는 건데요. 그 마음에 대해 얘기를 하면 그거는 사실은 내 마음을 내가 얘기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내가 전문가죠. 내 마음에 내 전문가.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점점 자신의 길을 밝혀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이렇게 할 때 전문성을 너무 쌓으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내가 전문적으로 보여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스스로 자기 브랜딩을 해 나가셔야 되고요. 전문성을 쌓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서 그거를 이제 많은 부분 벤치마킹 해 오지만 살짝 제 거를 얹어서 좀 이렇게 잘 꾸미고 인스타랑 유튜브 이런 거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찰리키님 노래 뭐 듣고 예, 작곡을 지금 좀 즉석에서 해볼게요. 범스킴 아시나요? 범스킴님의 영감을 받아서 저의 곡입니다. 제주도 내려가도 날 찾아 보고 싶니 제주도에 있는 너를 보고 싶니 보고 싶니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소절 생각나는데요. 주상절리에서 널 돌아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영감이 좀 쏟아져 오는 것 같아요. 네. 하늘에서 준다고 해야 되나?
가만히 이렇게 저를 느끼고 있으면 영감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빨리 정지하시고 예. 가셔갖고 지금 마저 작곡하셔갖고 멜론을 올리셔야지. 이거 지금 아까워서 지금 까먹으면 어떡해요. 예, 빨리 그래야겠네요. 네. 그럼 저희는 찰리 킴님 가셔야 돼가지고 네. 우선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소중하다, Speak Myself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모셔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스피크 마이셀프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또 하나의 시대 정신을 보여준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도 예를 들면 막 PC야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애 상처 주면 안 돼, 우리 애가 짱이야, 약간 이런 문화에 기반해서 이런 말도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뭐 인기라는 것도, 어떤 연예인이라는 것도, 어떤 한 분야의 전문성이라는 것들이 뭐 예쁘다면 예쁘다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사람의 특징일 수 있는데, 그런 전문성들이 왜 너만 그걸 인기를 가져? 나도 없지만 가질 수 있어. 나도 안 예쁘지만 인기 있을 수 있어. 모르지만 나도 전문가인 척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너도 해. 너도 그냥 네 얘기하면은 네가 전문가인 거야 라는 어떤 오냐오냐의 이런 분위기들 속에서 되게 만연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낸 우리 모두 다 인기에 치러질 수 있다라는 어떤 시스템의 욕망이 하나의 어떤 동질적인 형태로 우리를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인기의 소재로 활용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예를 들어 자기가 뭐 이렇게 아까 패러디 했듯이 어릴 때 자기 스토리 적었던 거, 내가 뭐 이런 고생을 했고, 뭐 예를 들어 병조차도 심지어 자기가 이제 어떤 병에 걸렸었는데 내가 이걸 극복했다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인기로 소재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다 인기에 미쳐 있는가라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 인기라는 게 어떤 자기 생존의 조건으로 좀 착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인기가 없으면 나는 제대로 생존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공식이 좀 성립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인기가 어떻게 좀 자본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인기가 이제 모든 거 어떤 계급의 척도가 되는 이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기가 없으면 이제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뭐 예전에는 뭐 자본이라는 게 뭐 막스 이런 사람 뭐 생산수단이 자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좀 시대 지나가면서 뭐 정보가 자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인기라는 거는 엄청 중요한 자본으로 지금 시대에 좀 여겨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기를 추구한다는 게 결국은 뭐 트렌드에 맞추고 남들의 눈에 맞추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그냥 노예로서 사는 거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나의 어떤 이 존재를 알아봐준다. 얘가 알아봐준다. 인기가 있다. 알아봐준다. 그럼 그 알아봐줘야만 제가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되게, 아까 저기 진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인 받아야만 존재가 가능한 게 노예잖아요. 진짜 인기를 추구한다는 거는 노예 행위를 자처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인기가 이제 자본이 되고 그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 생존의 요구처럼 여겨지게 되는데, 그게 약간 이렇게 들리는 거죠, 시스템한테는. 너 인기 없으면 나오자야, 죽어, 그냥 죽는 거야, 약간 이렇게 들리는 게, 시스템이 나를 승인해줘야 내가 살 수 있다, 약간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그게 우리 일반 관계까지 와가지고 내가 너의 존재를 승인하지 않으면 너 죽는 거야. 그게 모든 관계에 퍼져 있죠.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다 이렇게. 그래서 뭐 다 인기를 얻으려고 뭐 요새 유튜브하고 인스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요새 인기 있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보면은 뭐 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왕인가? 하면서 좋아하면서 달려들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말을 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는 거랑 똑같죠. 이게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를 따라, 내 노예가 되어라, 이렇게 하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추구하게 되고 관계를 추구하게 되면 더 약간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관계 때문에 뭐 고통받는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다, 아니면 뭐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다, 뭔가 막 얼매여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사실은 그게 인기를 추구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이제 오빠 나 데려다줘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내가 똥이 마려워서 못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사실은 인기를 추구하지 않는 거죠. 거기서 이제 힘들지만 데려다 준다, 이런 건 이제 인기를 추구하는 방향인 거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나 힘들지만 데려다 줄게라고 그 얘기하는 그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오빠 나를 좀 데려다줘. 오빠가 나를 데려다줘야 어떤 나의 존재가 좀 의미가 있어질 것 같아. 내가 좀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 승인이 될 것 같아라고 노예가 되겠다고 자처를 한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그 남자친구가 그래 오빠 힘들면 데려다줄게라고 하는 건 사실 이 여자친구를 이제 노예로 만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정말 뭐 자기 할 거 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인스타에 뭐 나 이거 잘하고 있지 이렇게 식으로 올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인스타에 올리는 것들이 어떤 메시지는 나 이쁘지, 나 이것도 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허가를 누군가한테 구하고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예쁘다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말해주면은 자기가 그 사람을 노예로 삼겠다, 이렇게 서로 노예를 만드는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자친구 제가 예시 들었을 때 그 여자친구가 이제 데려다줘 오빠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진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빠 나 쟤 못 갈 것 같아서 살려줘 데려다줘 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뭐 피곤하든 안 하든 그래 하면서 우리가 쉽게 데려다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을 느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실은 이 여자친구도 자기가 굳이 지금 이 오빠 차를 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도 편하게 그냥 혼자 핸드폰 하면서 택시 타고 가고 싶은지를 모를 때 그때 오빠는 알아서 택시 타고 갈게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뭔가 애매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빠한테 태워다 달라고 안 하면 나 사랑을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면서 자기도 애매할 때 그렇게 애매한 태도로 오빠한테 질문을 요청을 해서 이 오빠도 애매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노예를 요청하는 거라고. 그럼 도대체 이 노예를 요청하는 거는 그리고 이 작은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여자친구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좀 더 크게 펼쳐보면 그럼 이 요즘에 왜 이렇게 노예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가, 이렇게 노예가 많은가 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인기가 이제 마치 이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기한테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만능 열쇠처럼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이제 인기를 좀 많이 추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기가 어쨌든 만능 열쇠가 되었는데, 그럼 이때 이제 진짜 주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 들어주는 거야. 옳아요. 옳습니다. 님도 이렇게 하시는 게 옳고요.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사람은 진짜 이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진짜 자기는 어떤 방향성을 알고 있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인가? 전혀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주인을 자처하는 이 사람이 가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모르니까 자기가 이제 남들한테 이렇게 방향성 알려주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하고 있는 동안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그 훈장질을 하면서 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요즘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저희는 마음이 이제 필요하다, 여기서 이 지점에서. 그래서 마음을 따라서 살면 저희도 아직 사실은 이제 그럼 마음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라는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도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이라. 하지만 저희가 그 마음을 따라서 산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울림이 있었거든요. 맞는 말인 것 같다, 뭔가 이 방향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저희가 마음 자취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차 태워달라는 남자친구 그 얘기가 제 얘기인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굉장히 인기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제가 오빠 데려다 주라고 했을 때 힘들지만 데려다 줘야지 하고 데려다 줬어도 아마 화가 났을 거고, 그리고 그냥 힘드니까 네가 알아서 택시 타고 가 라고 얘기를 했어도 저는 약간 죄책감 느끼면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를 추구하는 상태에서는 자꾸 이제 답이 없고 오히려 그러니까 더 인기를 추구하게 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을 여자친구한테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너 어떻게 살고 싶니? 어떻게 하고 싶니? 이런 질문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여자친구가 뭐 먹고 싶다, 나 그냥 배고파, 뭐 이렇게 할 때 너 뭐 먹고 싶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약간 질문 자체가 좀 이상했던 게 약간 그냥 내가 다 맞춰주려고 이미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가 피자 먹고 싶어? 근데 피자 치킨 먹고 약간 이렇게 노예 모드로 이미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너 어떻게 하고 싶니? 약간 이 질문 자체는
그 사람의 내가 뭘 맞춰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도 지금 저희가 얘기할 때도 사실은 계속 얘기하면서 아 그럼 우리가 뭐 인기에 대해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대해 얘기를 잘해야 되나 막 계속 이런 생각만 하면서 어떻게 잘 알려드릴까? 잘 알려드릴까 막 이런 생각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3화까지 찍으면서 한 번도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질문을 먼저 이제 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